내가 모니터링 점수가 낮게 나오면 좀 친절하지 못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사내 강사와 CS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김태형 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사내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주의할 점, 그리고 강사님이 생각하는 CS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좀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사내 강사님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미스터리 쇼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포지션에서 근무하는 기업이나 직원분들은 한 번쯤은 미스터리 쇼퍼의 방식을 통해서 모니터링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모니터링, 미스터리 슈퍼 이런 단어만 들으면 역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누군가가 꼭 나를 보고 분석하고 평가할 것 같고 피드백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모니터링이 서비스 업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좀 적절한 응대를 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하는 거라서 내가 모니터링 점수가 낮게 나오면 좀 친절하지 못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사내 강사로 있을 때 미스테리 쇼퍼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고객 접점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응대가 어색해지시더라고요. 너무 로봇같이 응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군인처럼 닭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죠. 태형 강사님께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서비스 포지션 직원들의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고 또 두 번째는 서비스 매뉴얼에 맞는 표준화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 전에 직원들의 접점 상황의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유는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의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단순히 직원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평가하기 위한 걸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알고 싶을 때는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해서 확인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각 시 도시에서도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해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는 추세죠. 미스터리 쇼퍼는 소비자의 눈으로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어서 서비스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이나 약점을 고객의 눈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겪게 될 수 있는 불만을 고객의 시점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미스터리 쇼퍼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좀 개선된 고객 서비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태형 강사님은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다른 기업들과 돋보일 수 있는 차별점을 갖는다는 건데요. 우선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차별화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이탈되는 거를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이제 고객 만족도 수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대략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전반적인 좀 품질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입소문이 좀 제한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불만족한 서비스를 경험을 했을 때 주변의 지인들한테 말을 하거나 요즘은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뒤에 가서 올리고 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를 좀 올릴 수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꾸준히 관리를 한다면 고객 유지에 훨씬 효율적이고 고객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 이제 사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사내에서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고객 접점을 먼저 분석하고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뭐 MOT나 고객 여정 지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토대로 모니터링하게 될 체크리스트 문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체 문항을 개발을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문항을 개발을 했어요. 네, 서비스 접점 지역별로, 접점 근무별로 자체 문항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고는 미스테리 쇼퍼 요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 후에 결과를 취합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 사항이나 교육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미스테리 쇼퍼의 요원들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이 요원들은 어디 뭐 이렇게 다른 회사에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고객들을 대상으로 뽑으시나요? 저희가 있었던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이용해본 고객들 중에 네, 신청을 받았어요. 해보실 분. 네, 돈을 이렇게 주나요? 돈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야지. 하는 개념으로. 아르바이트. 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세요. 돈을 받으시기 때문에. 완전 고객 입장에서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주부 직업군별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그 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분들이 가셔도 되는데 서울 분이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큰일이 나요. 점수가 꽈당이 나는 거죠. 왜? 고객이랑 싸우는 줄 알고요. 사투리가 고객인데. 네.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그 지역 분들이 가셔야 네, 문제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감정이 좀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배제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감정을 평가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기분 나빠하는 직원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우선은 미스터리 쇼퍼가 투입되면 그 미스터리 쇼퍼가 모니터링을 하면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사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나 모니터링이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니터링 기간에는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안 한다든지 좀 거리를 둔다든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상처를 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써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쿠셔너를 사용해가면서 네, 긍정어를 좀 많이 써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름을 가리고 평가 점수 보고 내리기도 했어요.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요즘에 그 유재석이 그 놀면 뭐하니에서 네네네. SG 워너비. 얼굴 딱 가리고서는 네. MSG 할 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과 기업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서비스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면 산출된 점수를 토대로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모니터링 요원, 미스터리 쇼퍼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객의 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관찰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CS 교육보다 더 현장 중심적이고 업무 시스템에 맞는 응대 매뉴얼 제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CS 교육도 맞춤형 교육이 대세입니다.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를 모니터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겠죠?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태영 강사님 정말 너무 반가웠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강사TV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